우선 유니티를 처음 시작해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유니티를 먼저 설치를 해봐야겠죠? 유니티 설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유니티가 세팅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음 강의는 가볍게 들으면서 유니티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유니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시고 유니티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유니티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보기 편하게 저는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유니티 홈페이지인데요. 유니티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유니티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송, 제조, 그리고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VFX 산업이나 시네마틱,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링, 건축까지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티가 활용할 수 있는 이유로는 유니티가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빌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는 PC 기반의 스탠드얼론 빌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따라하신 내용을 조금만 수정 과정을 거치면 RPG 게임을 안드로이드에서도 iOS에서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니티 홈페이지 화면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유니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어떤 개발을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이 될 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니티가 처음이신 분들은 시간이 되실 때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티에서는 기술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 사이트에서 영어로 된 자료도 많고 한국어 번역된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코리아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링크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강의 자료에 포함돼서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살펴보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니티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해도 좋지만 저는 이 유니티 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쉽게 보기 위해서 한국어로 사이트 전환을 해볼게요. 유니티가 무료 엔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유니티에도 유료 플랜이 존재합니다. 유료와 무료를 사용하게 되는 기준은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매출 또는 모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유니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없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 버전을 사용했을 때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한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와 같이 유니티로 만든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 스플래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을 얼마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혹은 제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니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 버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스튜던트 플랜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것은 깃허브의 스튜던트 플랜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냥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유니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유니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재방문 사용자로 바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으신 개인 또는 회사에서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안내 멘트를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 약관에 동의를 하고 유니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실행을 해서 유니티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이듯이 저희가 사용할 에디터를 바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 위치는 저는 기본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바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방금 설치한 것은 이 유니티 에디터가 아니라 유니티 에디터를 관리할 수 있는 유니티 허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몇 년 전 유니티 허브가 없을 때는 여러 버전의 유니티를 한 컴퓨터에서 세팅을 하는데 되게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유니티 버전마다 버전의 특징이 명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버전을 검수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유니티 허브라는 게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치된 유니티 허브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는 유니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된 유니티 버전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유니티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유니티는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권장 릴리즈라는 목록과 정식 릴리즈라는 목록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2019.4.27 버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2020 버전 그리고 심지어 2021년 버전이 나와 있는데 왜 지난 버전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9 후반 버전부터는 유니티에 새로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되었고 2020년 버전부터는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기본 렌더링 파이프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인 룩을 맞추고 쉐이더, 매트리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셋을 사용하기에 안정성이 있는 2019 버전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2019 버전에도 되게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4.27 버전을 정식 릴리즈 목록에 올려둔 이유는 롱텀 서포트라는 LTS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LTS라는 버전이 씌워져 있는 버전은 유니티에서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해당 버전에 대한 오류나 이슈 업데이트를 계속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특히 장기적으로 이용돼야 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이런 LTS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개발 에디터로는 유니티에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스탠드얼론 빌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플랫폼에 대한 플러그인들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약관에 다시 동의를 해주시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니티 버전을 사용하게 되시면 이 화면에서 유니티 버전이 각각 리스트로 나열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실 때 어떤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지 그런 것들을 여기 이 화면에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하게 눈에 담아두는 것이 좋겠어요. 방금 저희는 유니티를 설치하면서 유니티 코드 에디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본으로 바로 설치를 했는데요. 에디터 선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에디터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만 유니티와 합이 좋은 에디터로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라이더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무료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젯브레인사의 라이더 같은 경우는 유니티랑 붙었을 때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능이 많은 만큼 처음에 적응을 하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번 적응을 하게 되시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는 에디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료이고 그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라이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생 인증을 받으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예정이지만 대신에 강의 자료에 젯브레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학생 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대신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맥에서 사용하기에 훨씬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기능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맥 사용자분들은 코드를 이용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설치를 다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유니티 허브 화면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좌측에 이렇게 메뉴가 있고 상단에는 설정 메뉴와 계정 메뉴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유니티를 설명드릴 때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학습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학습 탭, 커뮤니티 탭에 가면 정보를 동일하게 얻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버전의 유니티가 필요하다 하시면 다시 설치 메뉴에 들어오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에서 확장 모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모듈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모듈은 각각의 버전에 대해서 모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한다 하시면은 각 버전마다 모두 안드로이드 그리드 서포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상단 메뉴를 좀 살펴볼까요? 설정 메뉴에는 유니티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로그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저는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니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선택한 퍼스널 라이센스에 대해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유료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새 라이센스 활성화를 누르셔가지고 유료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고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니티 허브를 다운로드 받고 나서 아무런 프로젝트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빈 화면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거나 혹시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했을 때 이 리스트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유니티 버전, 그리고 타겟 플랫폼, 마지막 사용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좀 관리에 용이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다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오늘 생성한 프로젝트가 여기 보일 수 있겠죠? 그때는 간단하게 버튼만 눌러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새로 생성을 누르셔서 바로 생성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초기화할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화살표 메뉴를 눌러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운 팝업 창이 뜨는 것을 다 보실 수 있죠.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 템플릿은 2D, 3D와 같은 다양한 타입의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세팅이 각각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실제 유니티 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이런 템플릿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그런 사전 준비 없이 빠르게 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2D, 3D는 2차원 환경을 사용할 것이냐, 3차원 환경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고요. 이 템플릿들은 기존의 유니티 빌트인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3D with Extra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빌트인 렌더러와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예제 파일과 프리셋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있고요. 저희는 이 과정을 차례차례 하나씩 진행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프리셋이 없는 그냥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버전을 선택할 때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하이 데피니션 RP나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은 그 새로운 버전에 적용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니티가 버전업을 하면서 렌더링 부분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비주얼라이징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D를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줄 텐데요. 저는 간단하게 RPG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무 이름이나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위치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저는 바탕화면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는 전체 방금 저희가 이름을 선택한 이름의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이름을 정할 때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